안녕하세요.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2025년 개정되는 건 맞는데 날짜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인데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임금 체불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1조 원이 넘어서 2024년 다 끝나면은 2조 원이 넘을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9월까지 발생된 금액이 1조 5천억을 넘어가지고 역시나 아마 2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들이 몇 가지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시행되긴 하는데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은 퇴사하고 나서 14일이 넘어갔을 때 이때까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죠.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한 3% 정도 되니까는 그거의 한 6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징벌적인 지연이자라는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라 라는 압박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퇴사 이후에만 원래는 적용이 됐는데 재직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임금 날로부터 안 줬다. 그럼 그 이후로 그냥 20% 지연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직 중에는 이자가 발생을 안 했고 이걸 내가 민사로 청구하면은 법정 이율인 5%, 상사 채권 이율 6% 이렇게만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20%를 청구할 수 있게끔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미 근로기준법 개정 예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사유를 보면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임금 체불에 대한 이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23일 이후로는 내 임금 날로부터 하루라도 늦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노동부에 신청한다고 해서 지연이자를 주지는 않아요. 민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랑 합의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규정은 있긴 합니다.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2번이나 벌금형, 그러니까 유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요. 금액이 많은 순서로 한번 정렬을 해봤더니 1등은 1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떤 사업주께서 10억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부분들도 보면은 8억, 6억, 5억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수억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명단만 공개하다 보니까 명단 공개하는 거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불이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사례인데 임금을 못 받았는데 막 소개하고 있는데 SNS를 보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해외로 놀러 간 겁니다. 차를 바꿔가지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근데 회사는 폐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폐업을 하면은 회사에다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고 수입 자동차 타고 이래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임금이 밀렸는데 해외여행 갔다. 임금 체불이 100억이 넘는다. 직원 500명 임금 떼먹고 해외여행 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출국 금지 요청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이런 경우들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습 체불 사업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제한하고 지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입찰할 때 감점해라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업 공고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법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출국금지 요청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안 주고 해외여행 가는 이런 것들 앞으로는 막을 수 있겠죠. 끝으로는 이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은 분들은 임금이나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이 생깁니다. 법에서는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끔 두었고요. 그래서 고의로 임금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3개월 이상 아니면 3개월치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임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돈이 있는데도 다른 데 쓰려고 안 준다
아니면은 회사랑 분쟁을 겪고 있어서 일부러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임금을 안 주는 이런 악의적인 처벌이 있을 때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여러분들이 청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 부분도 2025년 10월에 개정되긴 하는 건데 먼저 아시고 계시면은 내가 이런 것들 대처할 수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2025년 10월경에 개정되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10월쯤 되면은 꼭 활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